시사본부.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악법 패스트 트랙을 초래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보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들으시다가 의견 있으시면 샵 973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들 보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예. 왜 그렇게 예. 그 문자를 독려하세요? 아니요, 전 독려할 적이 없고 이거 원래 그냥 써준 대로. 아니 의뢰의 이 시간 되면은 문자 소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 네. 아 예. 커피 쿠폰도 안 주시면 아주 단호하던데요. 쿠폰 안 준다고. 아니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쿠폰 같은 걸로 이렇게 네. 하는 게 물론 이제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바라시고 그들 능히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여 공세 강화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고 국회 안에 여전히 충돌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또 지난 목요일에 뵙고 나서 이후에 국회 상황이 참 다이나믹했고 드라마틱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김영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뭐 민주당이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를 군부 독재라고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군부 독재라고 비난을 받는 시절에도 선거법을 여당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게임의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적은 없거든요. 물론 네. 민주당은 본인들이 유리한 게 아니고 정의당이 유리한 룰이라서 본인들도 손해본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뭐 한국당에서 보기에는 뭐 초록이 동색이에요. 뭐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진영으로 보자면 한쪽이 유리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 놓고 오히려 민주당 범여권에서 지금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네. 참 볼썽사납고 상식이 무너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물국회라고 자꾸 그래서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럼 각 당은 어느 동물에 속하나를 생각해 봤더니 네. 민주당은 소 같아요. 소? 소. 예,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하이에나 같아요. 정의당은 치타 같아요. 바른미래당은 토끼 같아요. 예. 꾀를 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왜 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그거보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동물에 비유해야 될지 제가 아직은 못 찾아서 다음 예, 예. 시간까지 찾을게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검찰 개혁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구나. 정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럼 검찰과 친하신가? 솔직히 이런 의심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 트랙이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패스트 트랙을 만드신 거거든요.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몸싸움 방지법이에요. 네, 네. 이 몸싸움 방지법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그 법을 깬 네. 스스로 한 일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만약에 제1야당 무시 야당 무시, 여당 일방 독주라고 했다면 그건 좀 국민들께서 끄덕끄덕할 국민도 계셨을 텐데 뭐 독재 운운하니까 그건 너무 뭔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타겟이 불분명하지 않았나. 네. 타겟이 선진화법을 막는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냐 아니면 다 해보려고 했느냐 두 마리의 토끼를. 그러다 보니 좀 뭔가 이도저도 안 된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오전에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강한 투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삭발식도 있었고 네 분의 국회의원이 삭발을 했고 또 황교안 대표 주재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과 같은 각 지역 돌면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하실 입장이신지. 결국에는 사실은 의회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제1야당으로서는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민들 곁으로 가서 호소하고 이 실정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들어와서 타협하고 이제 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앞으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취지로 비난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의 몸에 시한폭탄을 걸어놓고 째깍째깍 시간을 가요.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놨으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점점 민주당 쪽에 유리해지는데 그 납치범이 시한폭탄 인질의 몸에 걸어놓고 야 이제 우리 차분하게 대화로 몸값이나 얘기해보자 평화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향이나 맞으면 모르겠어요. 방법은 틀리더라도. 근데 지역구 의원을 28석을 줄이고 사실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28석을 늘리는 게 정치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 개혁인지 국민들마다 의견이 틀리실 거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그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큰 위험한 칼이거든요. 공수처를 지금 말씀하시는 공수처법을 거죠?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는 건데 민주당이 정말 내용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늘리는 거 그리고 한국당 안처럼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거를 정치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총선에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룰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요. 그 말이 됩니까? 우선 의회주의 안 무너졌고요. 네. 저는 이번에 여야 사당이 굉장히 어려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안을 여야 사당이 합의해내는 걸 보면서 네. 국회가 처음으로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진 국민들이 많으셔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찬성하는 숫자는 거의 7, 80%였습니다. 그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수처가 또다시 이제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영원히 자유한국당이 야당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똑같이 두려운 법안이겠네요. 야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니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공수처장 뽑을 때 이번에 합의한 안 보면 5분의 4 절대 의결 정족수 이상을 적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2명을 국회의장이 뽑아서 대통령께 추천하는데 아예 그걸 1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뽑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건 좀 해소될 것 같고 어쨌든 검찰 개혁의 방법이 지금같이 나온 게 2가지밖에 없잖아요. 검찰 개혁이 하나는 공수처, 다른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사회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당 있잖아요. 대한애국당 있으니까 힘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폭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폭풍. 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나면 여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래 큰일이 있고 보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당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장애 집회하고 이러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 집회는 사실 민주당이 전공이잖아요. 장애 집회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걸 멈추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로 여당과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합의한 여야 사당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다. 네. 이 점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7451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 두 분 기대가 큽니다. 서로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최민희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두 분께서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을 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선거제 개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어제였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논의 테이블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드시 올려서 논의를 다시 해달라. 지금 나온 법안대로는 안 된다.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원래 검찰은 그랬죠. 원래 그랬다. 예,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문무일 네. 총장께서.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무조건 그 법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이후에라도 논의가 계속돼서 여야가 다른 합의안을 내면 본회의에 그 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안에 대하여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금태섭, 조응천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그런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그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보임 하겠다 내가. 당론이 나와 다르면 네. 내가 당론에 따르겠다. 그래서 사보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있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는 뭐 그냥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만 한 겁니다. 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이후에 정말 국회가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국민 보시기에 더 좋은 안.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문무일 총장도 검찰 기득권 지키기 차원이 아닌 예.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더 좋은 안을 내시고 제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께서는 또 검사 출신이신데 예.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의 입장문의 내용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사실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내용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검찰이라는 것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경찰력이 워낙 세니까 그걸 견제하고 경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다시 한번 고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검찰 제도를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거를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면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법률적으로 아니면 증거 판단을 잘못해서 그대로 종결돼 버리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입장은 대단히 타당한데 문제는 문무일 총장이 여태 뭐 하다가 이게 입장문을 왜 냈는지 저는 알겠어요.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이 상태로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7월이면 끝나는 예, 7월이면 끝나요. 이제 예. 그래갖고 임기 채우고 나가 버리면 후배들한테는 저 사람은 검찰총장은 했는데 맨날 뭐 정권에서 오라가라 하면 영화관 가서 같이 영화 보고 눈물 찔찔 짜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임기 채우고 그만둔 사람으로밖에 기억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와. 모냥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외에서 입장문을 하나 띡 냈는데 진작 내부용 잘했어요. 메시지다? 그럼요. 진작 잘했어야죠. 내용이 아니면 아니라고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이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보여요.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확장해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은 입법까지는 과정이 좀 험난한 상황입니다. 뭐 얘기는 뭐 최장 330일이라고는 하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330일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330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개특위에서 180일 논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하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해서 네. 합의안이 도출돼요. 네. 빨리 뭐 한 100일 후에 그러면 그 안으로 가면 되니까 시간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논의가 안 되고 합의안을 도출 못하면 180일. 그러니까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서 이제 조율을 하고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법사위에서 90일입니다. 근데 90일을 또 다 쓴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국회가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하루만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일주일만 쪽은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아니, 진정한 논의를 바란다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한폭탄을 해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을 이미 태워놨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쉽겠어요. 지금 한쪽은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거고 한쪽은 비례대표를 거의 더블로 늘리자는 안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시간이 가면 패스트트랙을 태워놓은 안이 점점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무슨 논의고 타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회하시고 인질의 몸에 묶여 있는 시한폭탄을 해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330일은 정말 최장이고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그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60일은 뭐 문희상 의장님의 태도로 볼 때 뭐 올라오자마자 바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거기서 60일은 바로 빠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270일. 네, 270일인데 또 이게 단축하기에 따라서는 180일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계산이 조금 근데 복잡하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자유한국당이라서 예. 법사위에서는 90일을 다 쓸 것 채울 같아요. 수 있겠죠. 예. 근데, 석 달이죠, 그거. 정개특위 180일을 과연 채울 것이냐. 뭐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그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위원장이니까 예. 저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비례대표 폐지안 그리고 270명으로 의원 숫자를 줄이는 안을 자유한국당이 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은 이 선거구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 돌연변이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한답니다.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네. 올해 1월에 선거구제 개편안은 합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이 테이블을 걷어찬 거거든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비례대표제 없애는 완전히 지금 축구하기로 하고 룰도 다 마련해 놨는데 농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농구하시면서 야 우리 다시 빨리 축구하러 오자 그러면 거절하고 극한투쟁으로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국민들은 내 표 사표되는 거 싫다 이러고 계신데 지역구로만 다 하면 이 지역구는 사표되는 거잖아요. 한 명 뽑히니까 나머지 다 사표되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내십니까?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십시오. 그 비례대표 폐지는 지난 19대부터 제 소신인데 돌연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12월 1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은 맞죠. 근데 당시 상황이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한 열흘 정도 단식을 단식 중이었습니다.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일은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불상사라도 생기면 그 책임이 온팡 한국당에서 또 이제 뒤집어 쓸까 봐 네. 식사하실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이제 식사하시라고 사실은 손학규 대표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합의문이라는 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원내대표 그 모여서 얘기할 때. 몰랐는데요. 자, 그리고 사표 방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 득표해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역으로 계산하면 59%는 문재인 당시 후보 안 찍었어요. 그러면 59%를 지금 야당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있어요. 59%가 사표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사표가 나와도 우리가 1등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 사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소수당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거 그것도 매번 민주당 편만 드는 정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를 도입을 해야 돼요? 아니 하려면 똑같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건 의원 내각제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에서나. 근데 이게 지금 대선은 승자 독식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걸 도입해야 되고 뭐가 논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논리가 안 맞다에. 그래서 그때 합의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예. 지난해 12월 15일 날 선거구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깨버린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협상할 땐 테이블에 나오셔야지 자꾸 결석하고 심지어 거의 장기 결석 그러다 자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가 이제 자퇴했더라도 다시 복학을 하시고 복학 이후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사표는 어떡하냐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제도 사표 방지하는 안을 내보세요. 그럼 토론을 해보죠.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해서는 이 동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까? 솔직히 지역구가 제일 많은 민주당은 지역구를 많이 없애면 손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게 합의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정치개혁의 긴 역사 속에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가 다당제로 너네 가봐라. 사표 방지해봐라.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따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도 사실은 민주당이 제일 그 시한폭탄의 피해가 크죠. 아니 초록은 동색이라니까요. 정의당한테 동색이 유리한 건 아니죠.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지. 뭐 정의당이 언제 민주당 드디어 편 안 들어준 적 시작됐는데 있어요? 네. 의원님 정의당이 의석수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정의당 힘이 엄청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후보도 그러니까 단일화한 두 정당이잖아요.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4일 조기 귀국한다고 오늘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경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사방해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가 베스트셀러 바늘에 올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 연결합니다. 네,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볕 아래에서 아주 따갑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앞으로 10여일간 중기예보를 봤더니 맑은 하늘이 상당히 많고 볕이 뜨겁습니다. 자외선 차단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5월의 첫 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꽤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서 서울, 강릉, 대전이 24도로 예보돼 있고요. 서울은 지금 거의 2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 대구, 춘천 25도, 광주 23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좀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 토요일은 26도까지 기온이 치솟겠고 청주나 구미의 토요일 예상 낮 기온은 무려 29도나 되겠습니다. 대기도 차츰 메말라 가겠는데요. 중기예보상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차츰 대기는 건조해지겠지만 현재는 서울과 인천, 강화군, 경기 일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 상황 어제 갑자기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중부지방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주로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남부지방 중심으로 지상 농도의 영향을 받아 좀 좋지가 않겠습니다. 내일도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일부 서쪽으로 나쁨 예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정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전띠 착용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고 위험과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두의 안전을 생각해서 전자석 안전띠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처리 끝났지만 1km 구간 정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청주 부근 2개 차로를 차단하고 작업 중이라 옥산에서 청주 쪽으로 6km 구간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반대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이유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 부근에서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작업 때문에 2km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부근 정체와 양평 방향 문경세제 부근 2km 구간 정체 모두 작업 여파를 받아섭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지금 168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맞불인 민주당 해산청원도 27만 7천을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역대 신기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1야당과 여당 모두 지금 해산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민희 의원님 먼저. 예. 우선 저는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68대 27만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견 중에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한 168대 40만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4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국회가 파행이 되고 시끄러웠던 6일에 대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책임이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잘 끌어들이고 협상하고 타협하지 못한 죄를 묻는 겁니다. 지금 양쪽이. 그렇기 때문에 공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려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당하고 싸우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건 곤란하고 국민 청원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정용기 의장 같은 경우는 북한 지령을 받은 세력이 이러고 있다. 그다음에 조장론을 계속 자유한국당이 설파하시는데 조장론의 진원은 이준석 전 최고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에. 예, 바른미래당에. 근데 본인이 베트남 트래픽을 13점 몇으로 얘기했다가 청와대의 발표를 듣고 그 수치가 더 정확하다 철회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발언을 조작 음모론에 이게 동원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계속 이러는 건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저는 똑같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민주당 해산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됐더라고요. 자유당 해산 청원은 20만 되는데 4일인가 5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하여 한 네티즌이 그럼 일본 지시 받았냐 그쪽은 이런 격한 반응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과 싸우고 국민 청원과 싸우는 것은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조작 여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잘 모르겠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의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을 갖고 마치 이번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책임이 더 많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이트는 아예 들어가기 싫어요. 거기 접속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 청원을 위해서 접속하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만 네. 아예 거기는 접근을 안 해요. 근데 국민 청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죠. 그게 그 숫자가 무슨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명부를 뭐 거리에서 시장에서 많이 받아갖고 100만 명을 했는데 그때는 보도 거의 한 줄도 안 되더니 웬 청와대 청원 이거는 언론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요. 뭐 40만, 65만. 아유, 이 뭐 속 보이죠. 이런 태도 자체가. 그 태도가 언론의 태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 국민청원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서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국민청원 결과가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는 좀 이렇게 일관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이런 와중에도 생각을 유리한 합니다. 게 나오면 예. 의미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 있잖아요.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해산 청원이 지금 27만 7천이지만 저는 40만 정도로 본다. 예, 저는 그 부분도 일부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3562님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공수처 관련해서 의견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곳이 검찰 아닌가요?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는 공수처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들지도 않은 공수처를 무소불위라고 미리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6387님, 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서트 듣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세 분이 회의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것이 벌써 한 달이 다 되고 우리 당무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무 집행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최고위원 지명 무효 소송이죠.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은 마무리됐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 이제부터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또 하태경 의원, 오신환 의원 목소리가 지금 들렸는데요.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저 정도까지 갔으면 같이 당을 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계라고 속칭 일컬어지는 분들의 최대의 그 바람은 그런 거일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냥 분당하자 그러면 당의 자산이나 뭐 이런 걸 갈라서 뭐 5대5가 됐든 뭐 이렇게 갈라서자. 예. 근데 안 되잖아요. 안 해주겠죠. 예. 해주겠어요.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절대 안 해주죠. 싫으면 나가라지. 그러니까 서로 네가 먼저 나가라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유승민 의원이 결단은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가서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다. 예. 그래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지지부진하게 올 뭐 늦으면 연말까지 예. 적어도 몇 달 이상은 저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래 가기 힘들어요. 저 정도 되면 이제 당을 같이 하기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유승민 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이 위기죠. 왜냐하면 첫째는 보수 헤게모니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이 완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른정당 때 네. 김무성, 김성태 두 분이 복당파를 이끌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서 그때 게임이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새가 확 줄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헤게모니 싸움에서 보수 이한 집산의 주도권을 쥐게 됐고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됐죠. 네. 예, 그때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대표 쪽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어요. 국민의당 시즌2를 안철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일정한 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늘 급한 쪽이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승민 계가 최고의 위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당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50대 50으로 나누자 50대 50으로 할지 55대 45로 할지 뭐 51대 49로 할지 싸우다가 그냥 네. 날 셉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런 갈등을 계속 표출하는 게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냐? 네. 그건 그냥 바른미래당은 몰락해 가는구나 이런 메시지 이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존재갑이 누구냐 물으면 그건 단연 김관영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후에 눈물까지 보였던데 그렇게 정치인이 커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한테는 욕먹고 누군가한테는 존재감 부각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9월에 당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추석 전까지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랬네요. 예, 예. 뭐 앞으로 한 4개월, 예, 4개월 남은 건데 그 사이에 계속 싸우다가 네. 국민들께 그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 싸우잖아요. 당 내부에서. 그럼 둘 다 혐오감을 주거든요. 네. 그럴지 아니면 그나마 개인의 국민에 대한 지분은 가지고 계실지는 전적으로 바른미래당 판단이죠. 그러니까 두 분께서 유승민께 말씀하셔서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